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뭐 4%대 조정은 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기술적인 시세를 좀 보면요, 지금 정도의 조정은 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과의 시세랑 비교를 좀 해보면 이거 오늘 굉장히 또 의미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의 음봉이 또 나오더라도 내일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모레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가 실려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술 분석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키로나주로 인해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이런 시세 당시에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두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모두가 기술적 대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거나 혹은 최근에 어떤 이슈나 모멘텀 그 재료를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의 장기 투자자는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장기 투자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기술 대응을 한다고요? 의미가 없죠. 기존에 장기 투자하시던 분들은요, 그대로 굳건히 잘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단가에서 놓고 보면은 어쨌든 거래가 한번 힘차게 실린 뒤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매도에 대한 반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매도 운동, 그렇죠? 그러면서 또 셀트리온과 HLB, 코스피 코스닥 각각 공매도의 비중이 좀 가장 높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살려야 된다 뭐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튼 장대 양봉 아주 불기둥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세를 볼 때는요, 그 불기둥을 기준 잡고 여러 가지 패턴들과 유형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오늘 뭐 무조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보자 이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뭔가 현재의 이런 주가 포지션이나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저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좀 한번 진짜로 직접 매수하고 싶을 만큼의 어떤 욕구가 좀 생기긴 생기는데, 우리 VIP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없는 분들,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삼각갭 매매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평선 수렴 및 확장 원리, 이평선에 대한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론, 그리고 나서 삼각갭 매매 기법 이렇게 적용을 하면 충분히 한번 불기둥 이후에 새로운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이에요.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서 지금 이 종목이, 자 보시면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을 왔는데 불구하고 불기둥 이후에 상단에서 지금 머무르다 간다? 이거는 과거에 무슨 패턴이냐면요, 시즌 같은 패턴이죠. 시즌이 과거에 14만원을 돌파를 할 때, 자, 첫 번째 14만원 언저리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어때요?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매도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바로 줄곧 매도, 불기둥 이후에 두 번째 상승에서 매도하고 빼는 이유, 세 번째는 불기둥 이후에 고가놀이 하다가 시세를 유지해 주니까 결국엔 이게 저항 라인에서 시세를 유지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세를 뻗어 나갔었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이 당시에 실적이죠. 기본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물론 셀트리온도 실적이 지금 뭐 좋죠. 실적도 좋지만 당분간의 어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꼬였다라는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TV 인터넷 증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기사 여기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가끔 멋대로 뭐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론 셀트리온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 양호.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양호.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에 그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 임상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레키로나주도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굳이 테마적인 거라고 언급을 한다면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라든지 호재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충분하게 저는 더 봐도 된다. 단 리스크는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결국에 마켓이 지금 약간의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도 대놓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보시면 불확실성 증대로 조정받은 주가, 그렇죠? 어떤 좀
밑에 보시면 뭐 레퀴로나주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후에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뭐 다른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우리 EUA 승인을 받은 이제 리제네론사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이렇게 해가지고 항체 치료제 대비해서 비교 열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사의 주가는 발표 이후에 3거래일 동안 무려 18%나 급락을 하였다. 여러분도 이때 당시에 많이 또 힘들어 하셨죠. 임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실적 개선에 보다 중요한 이벤트이고 아직은 이 자료만으로 실제 미국 FDA에 EUA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우리 램시마이서 씨, 그 다음에 성장이 좀 부진하다는 내용. 하지만 이 셀트리온 계열사에서 지금 새로운 파이프라인들, 이 바이오시밀러는 또 특허가 만료되면 새롭게 또 임상을 진행해서 출시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새로운 어떤 신제품으로 이쪽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좀 단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큰 어떤 이벤트라든지 큰 퍼포먼스가 안 나올지언정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릴지언정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가 매수 찬스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의 리포트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오히려 어제의 불기둥이 과연 정말 이 셀트리온의 가치로 인해서만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때 당시에도 하락을 보일 때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 드렸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변함을 줄 때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떨어지겠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춰라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 주려고 시도를 할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봐라. 앞으로 한 3일 이내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냐. 어쨌든 그런 언급을 좀 드리면서 좋은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4%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등락을 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의 국면을 그려가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놓고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종목이 됐든지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물론 박셀바이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박셀바이오도 어쨌든 우리 항암치료제 쪽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건 당연히 없죠. 왜냐면 연구개발비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투자 비용들 여러 가지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뭐 기업은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상증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주가가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또 신규 상장주고 저항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거의 30배가 뛰었다가 지금도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다리에서 밑에 10,0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14배 영역에 머물러 있고요. 굉장한 시세를 보여준 박셀바이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시가총액이 뭐 2조 정도가 되는데 야 정말 아무튼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하고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하고는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좀 틀리죠. 유형이 틀리고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은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심지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그 R&D와 아예 자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R&D하고는 또 변수와 투자 비용과 이런 부분이 또 다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성공해서 시판돼서 최종적으로 상용화되면 대박이긴 하겠죠. 근데 진짜 그러면 유형이 다른 거죠. 정말 한 방만 보고 대박만 보고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꾸준하게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또 코로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존의 항체 치료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 또 백신 효과를 같이 겸용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는데 1년도 지금 아직 소요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 벌써 상용화 얘기가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저런 좋은 기업은 능력을 갖춘 기업은 주주들에게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셀바이오가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면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기업은 저는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어닝 시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VIP원님들도 이제 어닝 시즌답게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서 종목이 이제 상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의 상장에 맞게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로보티즈를 한번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줬는데, 아침에 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좀 시세가 잘 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매수가 부분에 접근이 좀 어려워서 오히려 다른 걸로 우리는 수익을 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 관련 업종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비츠로테크도 우리가 수익을 다 실현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유튜브에서도 계속 언급을 좀 드리던 종목이기도 하고, 빅히트도 언급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계속해서 실현을 하고 있고, 그밖에 뭐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아직 여기 파란불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또 전환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시가 밑으로 한번 잡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뭐 비슷비슷하네요. 아침에 시가 부근이나 시가 밑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좀 좋지 않으면 시가 밑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죠. 호가창이 좀 빡빡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호가창이 통통 그래프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빼곡히 그래프가 빼곡히 차 있는 경우에 매수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가가 차 있으면 그 호가를 침투하라는 게 아니고 그 호가가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교육 자료로 또 올려드리니까 단타수장 아카데미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콜마 BNH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괜찮고 아직 바닥권인 종목인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쫓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 물리더라도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업사이드는 더 크겠죠. 멀리 보면 뭐 단타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유형에 맞게끔 잘 좀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저는 이거 아직도 힘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을 너무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1.5배의 거래가 터진 이 흔적이 아직도 지금 묻어나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역대급의 거래량이라는 거, 이거 쉽게 안 망가집니다. 시세가 망가지긴 했어도 망가지는 시세 동안 거래량을 보세요. 충분히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무리해서 13,000원 밑에까지 이렇게 안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시장 흐름 때문에 14,000원이라는 시세를 깼는데 한층 더 낮춰서 뭐 비중을 좀 추가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3,000원 밑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좀 잘 보유를 좀 해주시고 좋은 그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변수는 시장이긴 한데요. 지금 그래도 그림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사실 어떤 판매량이 좀 부진할 것 같다, 이쪽이 조금 축소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걸 또 빠르게 커버를 쳐주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화이자에서 경쟁 제품을 좀 내놓으면서 부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또 새로운 바이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또 빨리 상용화시켜서 매출을 커버한다라는 포부도 밝혔으니까 셀트리온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벤트는 종료가 됩니다. 이벤트 오늘까지 연락을 주신 분들은요 이벤트 적용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시장 좋다고 뭐 다 아무거나 가냐, 혹은 뭐 시장 나쁘니까 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 뭔가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뭐 3개월에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셨을 때 좋은 종목 잘 담아가고 좋은 종목 관리 받으면서 대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문을 좀 두드려 주시고요.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드리니까 우리 주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자료인데 10편 정도 영상이 있고요. 요거 다 VIP원님들께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